시간에는 결정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정 경계 예제를 2가지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의 목적 함수가 무엇인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 문제를 풀 때 주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어떤 샘플, 이렇게 생긴 샘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이 이 동그라미 클래스와 X 클래스의 2가지 클래스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요 동그라미와 X표로 2가지 클래스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분류 문제에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이게 이 샘플을 그려 놓으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샘플들이 이런 어떤 직선 혹은 곡선에 의해서 2개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모델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학습된 모델이 이 2 클래스를 어느 선을 경계로 구분을 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 경계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결정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X 클래스가 될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샘플이 요 위치에 있다, 요 위치에 있는 샘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동그라미 클래스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모델에 따라서 이 결정 경계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X쪽에 가깝게 이렇게 결정 경계가 지어졌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샘플이 동그라미인 샘플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지스틱 회귀로 돌아와서 결정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결정 경계가 이 로지스틱 펑션 안에 들어있는 요 fx 요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샘플들을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결정 경계는 우리가 0,3과 3,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직선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1차 함수를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0,3을 지나고 3,0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로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x1, x2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한쪽으로 완전히 다 넘기면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좌표 x1하고 x2라는 좌표가 있을 텐데 그 2개를 합해서 3을 빼면 0이 되는 좌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 3,0과 0,3을 포함해서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이 식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 어딘가에 3,3이 있을 텐데 3,3을 여기에 이제 대입해서 요 식에 대입해보면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서 얘는 3이고 즉 양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 직선의 밑에 있는 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1,1이 있을 텐데 얘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즉 음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 아래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활용을 하면 우리가 분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결정 경계를 로지스틱 회기를 돌려서 이 결정 경계가 학습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x1 플러스 x2, 즉 요 세타 0, 세타 1, 세타 2가 마이너스 3, 1, 1 요렇게 학습이 되는 경우에 요런 결정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 여기 이제 0.5, 그다음에 여기 x축 위치가 이제 0일 때 0을 기준으로 0이 들어가면 0.5가 나오고, 그 0 이하가 들어가면 0.5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 0 이상이 들어가면 0.5보다 큰 값이 나오는 이런 식의 함수가 로지스틱 함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3이라는 점을 이 함수에 대입하면 이 안쪽 부분이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x값, 즉 여기서는 그냥 제가 fx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fx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요 양수 어딘가라면 y값, 즉 전체 gx 값은 0.5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gx는 0.5보다 큰, 그러면 우리가 이 분류 문제를 로지스틱 회계에서 풀고자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전체 로지스틱 함수의 값이 0.5보다 크면 1로 예측하게 하고, 0.5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하게 하는,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식으로 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클래스 1번 클래스로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에 이제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 음수 자리에 음수를 요 로지스틱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결국에는 0.5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 그 경우에는 클래스 0번 클래스로 매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이런 결정 경계가 만들어지고, 그 결정 경계는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을 좌우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클래스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예로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데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는 그냥 직선만 알아도 그 두 개를 바로 나눌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네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누려면 결정 경계가 약간 요렇게 원형이어야 되겠죠. 근데 요것도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 원을 나타내는 식은 이 지름이 2인, 즉 원점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1인 요 원을 나타내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축이 x1, x2이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을 x2로 바꿨는데, 요런 식으로 요 결정 경계가 만들어지면 요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조금 마찬가지로 옆으로 한쪽으로 몰아보면 결국은 이 원이 나타내는 것이 요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고, 그 바깥은 요 바깥은 요게 양수가 나오고, 이 원의 안쪽은 요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요 안에 있는 요 fx 자리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모델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세타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요렇게 학습이 된다면, 즉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0,
다음에 얘는 1. 요렇게 학습이 된다면 결국에는 요런 경계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 경계의 이 로지스틱 함수에서의 결정 경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에서 어떤 목적 함수를 사용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와는 달리 MSE를 사용을 하면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면 컨벡스하지 않다고 해요. 즉 이제 선형 회귀에서는 이제 볼록 함수고 항상 최저점이 있는 답이 나오는 그런 목적 함수였는데 MSE가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이런 식의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하는 우도 함수라고 하는 요 식을 변형해서 목적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likelihood function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fx고 그다음에 이 전체 결과가 gx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앞서 본 예제에서 마찬가지로 뭐 어떤 샘플이 있었는데 샘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겠죠? 샘플이 총 4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샘플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학습을 했을 때 이 fx로 나온 값이 뭐 이렇게 다양한 fx 값이 그 결정 경계에 의해서 이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의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fx 값이 양수이면 0.5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완전 0에 가까운 값이면 이 gx 전체 로지스틱 함수의 값이 뭐 거의 0.5에 가까운 요런 느낌으로 계산이 될 거고, 조금 더 큰 값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건 지금 정확한 값이 아니라 제가 임의로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면 0.5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0.4, 그다음에 완전 마이너스 5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값이 들어가면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gx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gx 값이 0.5 부근에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 답을 맞추기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샘플에 대해서 정답을 제대로 맞췄을 확률이 조금 0.5 정도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반대로 1쪽에 가깝거나 0쪽에 가까운 값들은 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더 크죠. 0쪽에 많이 있으면 클래스 0일 가능성이 더 큰 거고 1쪽으로 가 있으면 클래스 1일 가능성이 더 큰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컨셉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통은 요렇게 0.5보다 큰 거는 결국에는 클래스를 나눌 때 이제 1, 0, 0.5보다 작은 거는 0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측된 값을 토대로 이게 얼마나 정확한 확률로 맞춰진 건지를 이제 요 우도 함수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는 y 우리가 예측한 클래스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 부분에 있는 괄호 부분은 날라가요. 왜냐면 여기 1 빼기 1이니까 무언가의 영승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제 이 왼쪽 부분에 gx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5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도 마찬가지로 y 햇이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고 이 부분에서 0.8. 그 다음에 이 y가 0으로 예측된 샘플들은 반대로 이쪽이 날아가고 여기가 이제 1 빼기 0이니까 이 부분만 남아서 1 빼기 gx가 대입이 되게 돼요. 1 빼기 gx는 결국에는 이제 0.6, 0.9죠. 그쵸?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조금 더 0에 가까운 샘플들은 이제 좀 더 맞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확률로 맞췄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식에다 대입하기 위해서 여기 이 부분은 1 빼기 gx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값하고 요 두 값이 이 왼쪽에 있는 이 노테이션은 i가 1부터 n까지 전부 다 이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 값들을 다 곱한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에는 0.5 곱하기 0.8 곱하기 0.6 곱하기 0.9 이런 식으로 이제 1에 가깝게 높은 확률로 잘 예측한 경우가 많을수록 요 우도함수의 그 전체적인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요 L 값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0으로 잘못 예측한 샘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 같은 경우는 y 햇이 0이니까 1에서 0.8을 뺀 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0.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잘못 예측한 값은. 그러면 얘 대신 0.2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우도함수 값이 작아지죠. 즉 예측을 잘 못하게 학습된 경우는 우도함수 값이 떨어질 거고, 예측이 잘 되게 학습된 경우는 우도함수 값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우도함수를 최대로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야 하지만 로지스틱 회기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 잘 학습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은 이런 폼으로 잘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요.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을 로그로 취했을 때 얘를 각각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다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쪼개서 이렇게 한 텀 플러스 로그 0.5 플러스 로그 0.2 이런 식으로 합으로 연결되도록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로그를 씌우면 우리가 로그 A의 B는 이 위에 있는 지수 부분에 있는 게 앞으로 나와서 B 로그 A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위에 YI랑 이제 1 빼기 YI 이렇게 위에 붙어 있던 것들은 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여기 이 자리가 0이면 이 항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요 자리가 1이면 요건 살리고 반대로 반대쪽 항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로그를 취하면 조금 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 함수를 사용한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학습되면 로지스틱 회기 모델이 잘 학습될수록 우도함수의 값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원래 우도함수라면 이제 최대값을 찾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최소로 바꿔주기 위해서, 최소를 찾는 문제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 있던 식에서 마이너스만 앞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목적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 일종의 코스트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뭐 오브젝티브 펑션을 코스트 펑션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용을 y가 1일 때는 즉 클래스 1로 예측이 된 경우는 비용이 지금 이쪽 부분이 다 사라지고 이 왼쪽만 남죠. 그래서 요 ln 마이너스 ln gx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이쪽이 사라지고 오른쪽만 남아서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gx 이렇게 비용을 생각하는 걸로도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목적 함수를 일단 정의를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는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역시 우리가 저번에 소개했던 경사강법을 사용해서 탐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최적화 방법들이 있어서 조금 복잡한 방법들이지만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또 파이썬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한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우리가 4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정답과 출력값이 1, 0.6, 1, 0.8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래 로그 우도 함수의 값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요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예측한 값 y 값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 값은 이제 gx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샘플은 우리가 y가 1이고 gx가 0.6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요 부분은 날아가죠. 1 빼기 1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ln 0.6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y가 1이기 때문에 이쪽 항은 계산을 안 하고 0.8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샘플의 경우는 y가 0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날아가고 반대로 여기가 살아남고 해서 ln 여기는 주의해야 할 점은 gx가 0.2인데 이제 1 빼기 0.2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0.8 그 다음에 0,0.4라고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요 식에다가 gx의 0.4를 대입한 이렇게 4개의 샘플에 대해서 요 값들을 다 더한 전체 값이 이제 로그 우도 함수의 값이 될 겁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계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로지스틱 함수의 x 위치에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잘 분류할 수 있는 결정 경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즉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원래 이렇게 생긴 것이 로지스틱 함수인데 이 자리에 이제 좀 복잡한 모델을 대입을 해서 세타 0, 세타 1x 뭐 이런 어떤 모델을 대입하고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잘 학습되면 요것을 이제 분류로 사용해서 우리가 결정 경계가 형성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로지스틱 회계 목적 함수였는데 이제 로그 우도 함수가 사용이 되고 최적의 명예 변수로는 경사강법과 같은 다양한 최적화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 함수가 오차 같이 주로 최소화해야 되는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